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제는 9월 마지막 날이었었는데요. 주식공부, 실전 투자 주식공부를 해느라고 어제 9월 계좌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 다행히 어제가 금요일이었죠. 오늘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라 다행히 기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계좌 점검을 오늘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막 짬이 안 나요. 회사 다녀야죠. 그 다음에 주식 공부해야죠. 부동산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한 거 유튜브로 올려야죠. 그러니까 막 짬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저녁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부부 공동명의 신청을 하러 모델하우스에 갔다 왔습니다. 부인하고. 갔다 왔는데 모델하우스 입구에 막 풀이 수북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모델하우스 부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델하우스 안에 좀 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테이프로 막아놨더라고요. 몰래 가서 봐도 되겠던데 부인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빠요. 그럼 이 공동명의 하면 또 세무서에 가서 증여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원본 띄러 갔을 때, 거기 나이 많으신 분이 좀 높은 사람인가 봐요. 남자분이, 민원에는 아가씨 말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그 증여 세금 신고는 6억 안 넘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요. 그러면 4억 정도 되죠?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니까 세금 증여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5억 8천 정도 되니까 그래도 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또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홈택스로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거 막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번 달 9월 말로 계좌를 다 더해보니까 6억 3,740만 782원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가지고 제 돈 1,000만원, 부인이 5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6천만원을. 여기서 6천만원을 빼고 저번 달 8월 말에 6억 79만 3,668원이었어요. 그러면 6억 6천 79만 3,668원을 빼야 돼요.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2,300이나 돼요. 마이너스 2,339만 2,886원. 근데 먼저 달에는 450인가 수익 실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팔아서 수익 실현한 겁니다. 팔아서 수익을 확정시킨 거죠. 확정시켜서 수익을 확정시킨 거지만 지금 이 마이너스 2,300은 확정시킨 게 아니고 그냥 평가액만 마이너스 2,300입니다. 이거 내가 손절을 안 찼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손절을 안 하고 나중에 결국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 내고 팔 거지 손절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사지. 그래서 이거는 확정 손실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2,300이 나서 마이너스 3.9%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그럼 종합지수는 몇 프로 마이너스일까요? 종합지수는 이번 달에 12.81%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81%. 그러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1.81%인데
저는 마이너스 3.9%니까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2300 나왔다고 막 저기 괴로워하고 막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3.9%밖에 안 났는데 종합지수는 12.81%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30% 넘을 거예요. 지금 올해만 저 연봉으로 보면은 올해만 27.61%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 3,300부터. 그러면 이때는 얼마 떨어졌냐? 작년에 최고점이 15.4%에서 저가 마이너스, 그러면 최고점 대비 15%에서 종가가 3.63이니까 4% 잡고, 그러면 고가에서 11% 떨어진 겁니다. 여기 고점에서 11%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27.61% 떨어졌으니까 한 40% 떨어진 거예요. 고점에서. 왜냐면 여기 11% 떨어진 데서 또 떨어졌으니까요. 최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 금융위 때 이런 때 보면은 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졌어요. 52% 떨어졌어요. 최고가. 종가는 마이너스 40%지만 최고로 떨어진 게 52%입니다. 마이너스 52%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융위기 같이 그렇게, 아니, 이 금융위기 같이 떨어진다면, 여기가 IMF가 금융위기죠. 여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이것도 금융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치 만약에 떨어진다고 쳐도 앞으로 떨어질 게 12%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1500이 깨질까요?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거나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케인즈가 하는 말이, 그 경제학자이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고 죽은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은 케인즈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케인즈가 하는 말이, 이 하락장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손실나 있는 계좌를 누가 볼까봐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자가 하다 보면 우량한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렇게 손실이 났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 이거죠. 투자하면서 손실을 나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수익이 날지언정 지금은 하락장인데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뭐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라 이거죠. 그래 저도 먼저 몇 달 전에 계좌를 보면은 저는 종목이 막 200에서 500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락할 때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요 금융위기 때 삼천리 자전거처럼, 삼천리 자전거는 막 지수가 폭락했는데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막 수십 배 날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목이 많다 보면은. 근데 몇 달 전에 그 계좌 점검하는 날 보니까 1번 계좌부터 7번 계좌까지 수익 난 종목이 한 종목도 없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어쨌든, 올해는 1년 내내 마이너스 27.61% 떨어졌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2.81%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 계좌 1번부터 7번 계좌 합해니까 마이너스 3.9%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12.81% 떨어지는데 이 3.9%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 이 세계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종합지수보다 잘해낸 사람이 5% 내외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5% 내외가 그 다음에 또 이 5% 안에 드느냐? 못 든다 이거죠. 어쩌다가 운 좋아서 5% 안에 들은 거지. 내년에 가면 5% 안에 못 든다 이거죠. 종합지수보다 꾸준히 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종합지수보다 계속 앞선 수익률을 낸 게 피터린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린치. 월가의 전설, 피터린치. 그러니까 종합지수보다 잘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2.81%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3.9% 하락했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어쨌든 현재 잔액이 6억 3,700인데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예금도 다 찾아서 넣고 그러면 연말에 한 7억을 목표로 합니다. 7억. 그래서 올해는 7억 목표로 하고 이걸로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2023년, 24년, 25년 1월에 아파트 입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6억이라고 쳐요. 5억 8천 얼마 정도 했는데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나가고 어쩌고 하면은 이사 비용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은 6억 잡아요. 그러면은 올해 2022년은 연말에 7억을 목표로 합니다. 7억. 그리고 23년, 24년 2년 동안에 아파트값 6억 벌기에 도전합니다. 이게 제 실력으로 가능하냐? 평소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죠. 왜냐? 작년에 최고 수익을 냈는데 작년에 1억 800을 벌었습니다. 1억 800. 그러면 이렇게 최고 수익률을 내더라도 2억밖에 못 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6억을 어떻게 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런 데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거 6억 버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벌어 이거를. 근데 지금 그 계좌 잔고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요 때는 2억, 요 때는 뭐 2.5억 막 이래다가 언제 코로나 때 요때 제가 5억 돌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유튜브로 시작했죠. 여기에서 5억 돌파했다고 유튜브로 시작했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은행 계좌가 주식 계좌가 자꾸 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증권 시장은 자꾸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인데 여기서 지금 5억 돌파했는데 계속 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올해 7억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런 데서는 도전을 못해요. 이런 데서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한 40%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모두 계산해 보니까 현금이 66%예요. 주식이 34%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났더라도 현금이 66%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연말에는 뭐 한 요 정도 오른다고 쳐도요. 내년에 이렇게 오를 거 아닙니까? 원위치 됐다가 막 떨어졌다 올랐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환율 차트를 보니까 이게 환율 차트인데요. 보면은 1290원대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올랐다 쭉 빠져요. 또 쭉 올랐다가 또 여기 쭉 빠져요. 또 쭉 올라갔다 쭉 빠져요. 막 이게 막 난리 부르스로 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러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랐으면
주식은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19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쫙 떨어져요. 여기까지. 그랬다 다시 또 쭉 올랐다 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6억 벌기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에 이거 했죠. 그래서 올해는 7억 돌파로 마무리 짓고요. 내년, 후년, 2년 동안 6억 벌기에 처음으로 이 무모한 도전은 처음입니다. 제가 맨날 뭐 1년에 10% 목표입니다. 뭐 5억 돌파했으니까 5억이 목표니까 5억 유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6억이 돌파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6억 유지로 또 목표를 변경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저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제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면 6억, 여기서 6억을 더 2년 동안 벌면 총 13억이 되겠죠. 원래는 10년 동안 10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좀 무모하긴 한데 일단은 뭐 도전 한번 해보겠다는데 뭐. 도전해서 안 되면 또 반성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목표를 세우고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왜냐 현재 이렇게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식이 10만원짜리가 지금 4만원밖에 아니 6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40% 떨어졌으니까 평균이 10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 못 내면은 바보 아닙니까? 현금도 66%나 됩니다. 걷다가 은행 예금 찾을 게 지금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수익 못 내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 마이너스 1000만원이 됐네요. 추정자산은 이게 1억이 넘었었는데 9200으로 팍 줄어들었어요. 뭐 사거나 팔거나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 달에 12.8 몇 프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쫙 빠지네요. 1억에서 800이 빠졌으니까 8% 맞네요. 8%구나. 12% 빠졌으니까 이게 덜 빠진 거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난 게 있네요. 저번에는 수익 난 거 한 종목도 없었는데 일신방직 11.74% 수익이 났네요. 오, 이 수익 난 종목이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최저 신고점 최저로 막 떨어지는데 그래도 수익 난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두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도 9600, 4% 떨어졌네요. 그래도 종합지수가 뭐 12% 떨어지는데 한 달에 이거는 4% 마이너스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플러스 난 종목도 있어요. 오, 이 고려아연은 뭐 27% 플러스네요. 고려아연 많이 사야 되는데 이런 거는 두 주밖에 안 샀습니다. 한 주에 46만 6,500원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광밴드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플러스 37%. 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에만 해도 7개의 계좌 다 손실하고 플러스 난 종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종목이 많습니다. 네 번째 계좌. 푸른저축은행은 뭐 100%가 넘었네요. 이거 제가 알고 이랬으면 아마 수익 실현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잔액은 9,800. 여기는 다 팔았어요. 7,100.
여기는 6천.